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초보 엄마입니다.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성격을 속속들이 알고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말이에요. 다른 것 다 떠나서 저희 시어머니 친정에 뭐 하나라도 저희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별나게 친정에만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이라 신경 안 쓰고 친정이라 더 신경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친정에 뭐 할 때 시어머니한테 부러우라고 일부러 티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양가 부모님들께는 균형을 잘 맞춰나가며 어느 한쪽에서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느끼는 균형도 있겠지만 남편과 제가 느끼는 균형도 있으니까요. 절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했다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제가 당연하게도 친정에 뭐라도 하나씩 더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 맹세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계시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오해를 풀고자 제가 어떻게 하면 친정에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그 생각을 멈추실 것이냐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건 해결책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경제권을 남편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신혼 때는 맞벌이였고 그때는 서로 각자가 돈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돈 관리를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남편이 워낙에 경제관념도 없는 편이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성격이라 용돈을 제가 관리해주면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고 남편도 이에 동의해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 몰래 따로 관리하던 돈에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던 용돈이 있었는데 경제권이 저한테 오면서 그게 사라지게 되니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주긴 했지만 어이가 없었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양가에 똑같이 용돈도 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뒤에서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더 보냈던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으니 게다가 얼마나 보냈길래 시어머니가 용돈이 끊긴 뒤로 서운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가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 준다 쳐도 남편한테 돈 관리를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남편과 상의해봤지만 돈 관리만큼은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건 공평치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인즉슨 당신 아들이 이제 외벌이가 되었는데 혼자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가져다 바치는데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용돈을 타서 쓰는 게 불공평하다고 하시는 거였지요. 그러더니 당신이 기가 막힌 공평한 해결책이 떠올랐다면서 말을 꺼내는데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 뻔했네요. 남편 월급 관리를 시어머니 당신이 직접 할 테니까 저도 남편하고 똑같이 용돈을 타 쓰라는 거예요. 저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야 대출이나 핸드폰비 같이 항상 똑같이 나가는 비용이 있고 그달 아파트 관리비 정도가 따로 나가는 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요. 그러니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실 것이고 식비같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제가 용돈으로 먼저 사고 영수증을 자기한테 보내주면 그 돈만큼 당신이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식으로 하면 완전 공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시어머니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려는 편인데, 이건 당최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나 있는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시어머니가 정말 저희들 돈을 관리를 해주실 거란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시어머니 심기 안 건드리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시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어떻게 돌려 말해도 짜증만 내시더군요. 그러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니네 집에 돈 빼돌리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성질을 부리시더군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믿냐면서 받아치시는데, 하마터면 욱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럼 저는 어머님 어디를 믿고 남편 월급을 어머님께 맡기겠나요 하고 받아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듣다 못해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께 몰래 그렇게 돈을 보내줬으니 못 믿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남편같이 배우자한테 말도 안 하고 부모님께 돈 보내고 하는 그런 짓은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그러니 믿으셔도 된다고 비아냥댔지요. 싸움을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정 그렇게 돈 관리가 하고 싶으면 저한테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들이 혼자 외벌이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제가 친정 부모님 호강시키는 꼴은 못 보겠다나 어쩐다나 하면서요. 저도 참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회사까지 그만두며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지 싶었어요. 애초에 저는 회사 생활을 결혼하고도 계속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대학교 4년씩이나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들이부어서 공부한 게 있는데, 제가 졸업하고 취직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결혼해서 애 낳는다고 경력 끊길 생각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바라던 바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알겠다 말씀드리고 회사는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회사 다니는 게 힘들긴 했지만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만 힘든 것도 아닌데 못할 것도 없지 싶었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경제권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갔어요. 각자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서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나쁠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괘씸죄가 적용이 되긴 해서 남편이 앞으로 몰래 시댁에 돈 보내는 일은 없도록 남편 월급은 제가 따로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 가끔씩 드리던 용돈을 아예 끄는 건 아니에요. 드리던 걸 아예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전에 하던 대로 적당할 때마다 한 번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무슨 일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로 저희 집까지 오셨나 물어봤더니 일전에 보내준 용돈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80만 원씩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이야말로 뭔가 착각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시냐고 되물었지요. 처음부터 외벌이하는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친정에 용돈 보내는 게 불공평하다고 하신 건 어머니 많이셨냐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저 회사 계속 나가고 돈 벌기로 했는데 어디가 불공평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보고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금액이 안 맞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양가에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 보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냐고,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한테 몰래 보내드렸던 돈 말고도 제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서로 열심히 흘린 땀의 가치가 똑같이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쭉 생각해 봤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몰래 어머님한테 보내드린 돈 액수를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남편한테 시켜서 저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져가신 게 전부 더해보니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불공평한 거 하나도 없게 양가의 돈 똑같이 보낼 수 있게 한동안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는 용돈은 그 액수로 보내드려야 하겠다고 했지요. 어머님 얼굴이 벌개져서 당장이라도 저한테 뭐라 안 좋은 소리 좀 하고 싶은 표정이었는데 어머님도 당신이 저한테 해놓은 이야기가 있으니 자승자박이라는 걸 아셨는지 씩씩대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 뒤로는 한동안 정말 조용하게 지나갔지요. 어머님도 별다른 말 없었고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이 편하고 한동안 어머님과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흘러가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리원에 다녀오고 3개월간은 제가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어요. 몸조리하고 바로 출근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월급도 나오고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셨는지 제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또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나 때는 하면서 산후에 몸조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냥 다음 날부터 갓난쟁이 없고 바로 집안일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3개월간 장기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이제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 3개월간은 친정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면서 또 개수작을 부리시더라고요. 월급 나오는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외벌이에서 고생스러운 거보다 제가 친정에 뭘 해줄까 걱정돼서 저러시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대충 어머님 빈정거리시는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육아도 공평하게 해야지 않겠냐고 저 육아휴직 끝나고 남편도 3개월 동안 똑같이 육아휴직 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지요. 저 휴직하는 3개월간 친정에는 땡전 한 푼 보낼 생각 없고 남편이 휴직하는 시기에는 똑같이 시댁으로는 용돈을 못 보내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시어머니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울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당장 제가 휴직하는 3개월간은 아무 일도 없지만 남편이 휴직하는 3개월에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며 명절도 껴있었거든요. 말인즉슨 남편이 휴직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항상 조금씩 더 챙겨드리던 것도 안 드리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모 말에 꼬치꼬치 대들고 그런다면서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고 가셨어요. 조리원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래도 몸조리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들이닥쳐서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가시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어머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조금 심했던 건 인정하지만 여태까지 그때의 앙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까진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보고 어머님께 전화해서 한번 지는 척 해주고 잘 애들이라고 하더군요. 당장에 남편을 불러 세워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애초에 당신이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몰래 어머님한테 돈 보내주고 하지만 않았어도 생기지도 않았을 일 아니었겠냐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서 어머님하고 이렇게 된 건데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뭘 잘했다고 나서서 저보고 어머님한테 져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하느냐 마느냐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가족 소중한 거 알고 있는데 결혼했으면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가 가족 아니냐고요. 돈 관리 따로 해도 우리가 자식돌이 알아서 하고 있으면 당신은 월급 벌어 남는 돈을 부모님한테 홀랑 가져다 바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해 모으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렇게 가족도 몰라보고 부모한테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보내드리고 효자 소리가 듣고 싶으면 아이는 내가 어떻게는 키울 테니까 그냥 이혼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냥 부모님 곁 지키면서 모자람 없이 지내시게 월급 전부 가져다 바치라고 말이지요. 여태까지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제 말을 듣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고 곧바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2번 다시 그럴 일 없게 하겠다며 자기를 믿어달라더군요. 저와 아이한테 믿음직한 가장이 되겠다고 하면서요. 어머님한테 따로 사과는 안 드렸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양가 보내드린 용돈의 액수가 같아질 때까지는 시댁에 드리던 용돈을 조금 깎아서 보내드렸고, 액수가 같아진 순간부터는 원래 액수로 돌려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휴직 중일 때, 생신 때나 명절 때도 따로 용돈은 제대로 챙겨드렸어요. 이제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휘둘려서 저 몰래 돈을 보내거나 하는 일도 없을 거란 확신이 있어요. 어머님은 용돈 받고 나서 기분이 많이 누그러지신 듯 했지만 여전히 저한테는 차갑게 대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안타깝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 거리감이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 덕분에 결국 저도 원하던 경력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정신 차리게 만든 것 같네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어머님께 신세를 졌다고 치면 되는 걸까요?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남편도 저도 이제는 서로의 부모님도 좋지만 우리 가족 먼저 챙기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